오늘 3.1절 기념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외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더라고요. 네. 서대문 형무소에. 네. 거기 혹시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서대문 형무소에? 아니, 그쪽에 살지는 않고 상암동에는 살아봤는데. 아니, 형무소 안에. 아, 형무소 안에? 그건 저기 정봉주원의 주택이 아닌가요? 감옥 전문. 네. 제가 한번 구경을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정말 한 사람, 먹방 이런 데는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독립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냥 그날만을 기다렸던 독립운동가를 생각하면 진짜 네. 가슴이 미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인가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었잖아요. 네. 징역 30년. 네.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근데 일단 사실 저는 법적 판단을 떠나서 네. 국민들 마음속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좀 지워진 지 오래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저도 그랬고 많은 국민들도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국민들도 꽤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네. 좀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응당 그 정도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네. 봤던 분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요.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하게 남기는 하더라고요. 차라리 사형보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차라리 사형을. 예,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던졌는데 어쨌든 보수층들이 볼 때는 상당히 결집할 수 있는 계기는 되는데 다만 이게 워낙 보수층이 좀 협소화돼 있고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거 계기로 보수층들이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크게 반등할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약간 이제 무당파로 빠져 있었던 숨은 보수표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이념 대결들을 부추겼거든요. 네. 그 평창 올림픽 계기로 해서 북한 사람들의 어떤 방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지 시위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세게 하면서 이 MB 구속 수사나 앞으로 있을 이제 박근혜 구형 이런 문제를 묶어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세게 각을 현 정부가 좀 세우면 이반됐던 보수층들의 결집을 하고 그거에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바른미래당이 아닌 네. 그쪽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을 본다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게 아닐까 계기로 본다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이 정확하신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이미 마음에서 지웠다. 그 말씀이 정확하신 게 뭐냐면 그날 실검에 전현무 한혜진이 장식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구형이 선고되면 이게 훅 올라가서 실검 1위를 해야 되는데 전현무가 계속 실검 1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미 마음이 많이 떠났구나.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하튼 보수층에서는 이제 받아들이는 강도가 좀 네. 중도 진보층하고는 달랐던 것 같은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월요일 날은 68.2%로 강세로 네. 시작을 했는데 화요일 날도 68.1%로 이제 횡보를 했고요. 근데 수요일 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형 다음 날입니다. 네. 많이 떨어졌는데 62.7%로 대구 경북하고 또 부산 울산 경남 영남권하고 또 서울도 떨어졌고요. 또 60대 50대에서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이 이제 꼭 나오겠습니다만 네. 일단 검찰 구형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상당수 국민들은 월 화요일까지는 이제 올림픽 네. 영향으로 지지율이 많이 이제 오른 상황에서 강세로 시작을 했는데 또 월요일 날은 이제 김영철 방한 저지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이제 굉장히 거셌었습니다. 네. 근데 2014년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남북 장석급 회담 때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이었나요? 새누리당이었나요? 그쪽에서는 또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제 갑작스럽게 또 이제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모습 때문에 많은 SNS상에서는 네.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네티즌들이 많았었는데 아무튼 그게 오히려 이제 역풍으로 작용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올림픽 효과와 함께 네. 이 김영철 방한 저지 논란 때문에 좀 강세를 보였다가 수요일에는 확실히 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 소식 때문에 좀 빠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요인인 것 같아요. 하나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여러 지표를 보면 네. 자유한국당이 조금 반등했고 대통령 지지도 빠지고 민주당 지지도 좀 주춤하고 네. 이런 객관적으로 보면 그날 있었던 민주당 지지율은 얼마나 돼요? 49.4
49.4%로 큰 49.4. 변화가 없었습니다. 큰 변화는 당일날, 당일날 수요일만 네, 수요일만은 예. 조금 빠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요인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또 한 요인은 최근에 그 미투 운동 관련해서 저는 그 문화계를 중심으로 약간 진보 성향 인사들이 이름들이 많이 거론이 됐지 않습니까? 네. 뭐 고은, 뭐 이윤택, 그다음 뭐 박계동, 뭐 등등등 몇 분들이 거론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을까? 저는 좀 추정합니다. 아직 뭐 근거는 명확한지 않지만 네. 그리고 또 그 김어준 총수가 진행하는 뉴스공장에서 여러 발언들이 또 좀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런 등등이 다소 영향을 같이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이렇게 지표에 드러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미투 운동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는 추정할 건 뿐이지. 추정일 뿐이지. 뭐 근거는 없습니다. 사실. 네, 근데 사실 이게 진영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성범죄는 예, 네. 뭐 발본색원화 네, 해서 맞습니다. 다 네. 이건 뿌리 뽑아야 되는 적폐 중에 적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찌됐든 큰 틀에서 보자면 이걸 어떤 마음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날만 예컨대 이제 두 가지 말씀을 주신 건데 이택수 대표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이 상당히 이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대구, 경북, 수도권, 서울 그리고 60대, 50대 그러니까 중장년층 이상에서 이게 지지율이 빠졌다 이렇게 본 거고 박시영 부대표께서는 미투 운동도 한몫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두 분 각각 분석을 해주셨는데 왜냐하면 저는 조금 이렇게 보는 게 우리가 이번에 오늘 지금 MB 구속 수사에 네, 대해서 그 얘기도 여론이 해야 나왔지 되죠. 않습니까? 예. 찬성이 67.5, 반대가 26.8인데 네. 남녀 간의 차이를 저는 유심히 봤어요. 이런 사안이 아까 박근혜 30년 구형하고 좀 비슷한 사안일 수 있는데 MB 구속 수사가 네. 보면 이 대통령 지지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MB 수사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를 성별로 따져보면 네. 여자는 65%가 찬성한 반면에 남자가 70% 찬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의 찬성률이 여성층이 다소 낮습니다. 남성보다 5%포인트 낮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정 지지도는 계속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여성층이 남성들에 비해서 다소 낮다는 것은 약간 그런 어떤 이 쉽게 얘기하면 구속하고 이렇게 좀 엄벌차하고 이런 등등에 대한 네. 여성들이 그 갖는 네. 약간 뭐랄까요 약간의 동정 여론이랄까 약간 동정. 약간 예. 그런 심리들이 여성층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역 30년 불쌍하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약간 그 정서가 예. 남성들보다는 여성층에서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영남권이나 서울. 박근혜 30년 부분에 대해서 구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남녀 중에서 어떤 층이 당일날 빠졌는지는 사실 통계표 자료가 없어서 네. 제가 명확하게 근거를 대지는 못하겠지만 네. 약간 중장년층의 여성층에서 다소 조금 뭐 무당파 성향이 있거나 과거에 보수층이 좀 이탈했던 이런 분들이 조금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네. 추정해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여론조사는 이렇게 나왔지만 네. 이게 물론 이 자유한국당에서 거세게 반발을 하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국민들은 이렇게 큰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그 정도의 잘못을 했다 이렇게 보는 네. 시각 아닙니까? 그렇죠. 네? 대다수가 그렇게 보는 거죠. 예. 대략 이제 적폐청산이냐, 아니면 이제 정치 보복이냐, 뭐 이런 프레임의 질문들을 하면은 60% 이상이 적폐청산이다라고 이게 이제 옳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MB에 대한 구속수사 찬성 의견이 68%면 네. 뭐 10명 중 7명가량으로 지금까지 늘상 나오던 적폐청산의 공감대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예. 이제 문제는 지금 그 야권 표심이 조금은 이완돼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지방선거가 다가오기도 하고 네. 또 그 평창 올림픽이 이제 평양 올림픽이냐의 논란 등등으로 인해서 보수층이 좀 결집하는 양상인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구형 생각보다는 뭐 약간 높거나 뭐 아니면 예상대로 나온 거라고 이제 봅니다만 사실상 이게 무기징역과 같은 효과라고 이제 한국당에서 주장하고 네. 강하게 반발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보수층도 조금씩 그 동정심에 기반한 그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MB 수사에 대한 반대 의견이 또 27%인데 네.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20% 정도 나오고 네네. 바른미래당이 지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한 이후에 좀 소폭 그 하락해서 한 7%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양당을 합치면 대략 27% 정도 지지율이 나오는데 딱 지금 그 정도 수준으로 MB 수사에 대해서 네. 구속 반대 의견이 나타났고요. 네.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도 소폭 지금 약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이제 결정적인 이번 주의 요인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부영, 네. 양에 기인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투 운동 지지한다고 말씀하신 게 2월 26일 월요일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월요일 날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여론조사에 반영되면 화요일 날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은 큰 틀에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네. 더 크게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찌됐든 이제 그 몇 가지를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정당 지지는 자유한국당이 조금 오르고 바른미래당 그리고 그 정의당 뭐 네. 이런 다른 정당의 지지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번 주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제 틀에서, 그 예. 민주당도 0.1%포인트 오른 49.4%인데 네. 일간으로 오면 이제 수요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 때문에 조금 빠졌다는 거. 근데 원래 더 오를 수 있었는데 네. 횡보했다는 것이고요. 자유한국당은 20.3%로 보수층이 좀 결집하면서 1%포인트 올랐고, 방금 이제 오신환 의원 나왔습니다만, 네. 바른미래당이 7.2%로 2주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그 당명이 주는 아직까지 그 인지도가 높지 않은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지지율이 좀 약세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른미래당은 일단 바른정당을 먼저 떠올릴 그렇죠. 수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예. 바른정당이 저희가 이제 그 기존 정당 구도로 조사했을 때 마지막 지지율이 대략 6% 정도였었거든요. 네. 6% 정도 가까이 지금 수렴을 해가고 있는 것이고, 네. 또 미래라는 그 단어가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2년도에 창당했던 한국미래연합이 있었고요. 네, 네. 또 친박 성향의 미래연합이라는 정당이 맞아요. 2010년도에 네. 이규택 전 의원이 만들었었는데, 미래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과 더 그 연상이 되는 단어란 말이죠. 뭐 어떤 노림수가 있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보수층의 결집 현상을 좀 그 어떤 셈법이 있지 않았나라는 이제 추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정당과 미래, 그건 보수층을 보다 겨냥한 네이밍이 아니었나 싶은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포지셔닝이 굉장히 중도나 보수 쪽으로 치우쳐져 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미래당 이미지는 아까 말씀하신 이택수 대표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친박 미래연합이었나요? 한국미래연합이 있어요. 한국미래연합. 예. 뭐 그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안철수 대표가 미래에 대한 키워드를 과거에 좀 선점한 게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또 이공계 이런 어떤 대표성을 좀 띄고 미래에 대한 키워드를 과거에 대선 때는 좀 선점한 효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미래를 고집하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렇게 저는 이게 예. 노선을 정확하게 밝히기가 어려워서 미래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는데. 중도 보수냐 뭐 네. 뭐 이제 그 국민의당의 정체성은 뭐 진보 중도 진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바른 정당은 중도 보수, 중도라기보단 보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서 뭐 진보와 보수를 한꺼번에 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크니까 가뜩이나 국민의당 만드는데도 이 진통이 컸는데 이것 때문에 또 논란이 생겨. 그러지 말고 그냥 미래로 퉁 이거 아니냐는 거죠. 네. 이념 색채가 좀 그 적은 용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미래가 또 새정치와 이제 부합하는 안철수 전 대표가 좋아하는 용어긴 한데,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연상시키는 국민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차라리 네. 뭐 이렇게 조합했을 거라면 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애초에 바른국민당으로 했으면 바른국민당. 양당의 지지율이 지금 계속 남아있을 텐데, 지금 바른미래당으로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지지율이 바른정당의 지지율을 수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마 이제 네이밍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시기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있는데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추락돼 있고 양당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예, 특히 예. 이제 국민의당 내용이 컸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는 거의 없는 것 같고, 현재적으로 본다면 이번 그 MB 구속 수사 찬반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 중에 특이한 거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네. 바른정당 지지층이 찬반이 거의 팽팽하게 나왔어요. 찬성이 42, 반대가 45. 그러니까 바른정당 지지층은 MB 구속 수사에 관련해서도 입장이 네. 반반으로 딱 엇갈린다. 물론 이제 그 자유한국당은 다수가 찬성하는, 아니,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네. 다수가 자유한국당에서는 바른미래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꽤 엇갈리더라. 이게 특징이었고요. 네. 두 번째는 지역별로 보면 TK가 고립되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박근혜 대통령 30년 구형에 대해서 조사했어도 비슷한 결과가
뭐 나오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TK만 좀 다르고 네. 부울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찬성이 높았다. 63.5%에 찬성하고 반대는 34.9%에 불과했다. 네. TK는 찬성이 40이고 반대가 44로 근소하게 반대가 좀 높았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 향후에 어쨌든 지방선거의 흐름을 좀 더 네.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영남권이 TK와 PK가 좀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이 대목에서도 좀 엿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저희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요즘 대형 교회를 통해 퍼지는 가짜 뉴스 때문에 지지율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좀 주셨는데 연동돼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전부장이 왔잖아요. 네. 지난 일요일 날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참가하러. 네. 그래서 왔다가 북미 대화를 할 뜻이 있음을 밝히면서 근데 또 특별하게 비핵화에 대한 입장은 표명하지 않은 가운데 2박 3일을 머무르다가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런 사이에 자유한국당은 통일대교에 들어누웠죠. 네. 그리고 대규모 시위를 조직을 했는데, 어쨌든 그 수요일 날 빠진 게 결과적으로는 색깔론 영향은 없는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반북 입장을 막 그 세게 항의하고 특히 이제 천안함 유족들과 함께 천안함 문제를 극대화하면서 이것이 혹시 작용한 측면은 없을까?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게 며칠 날이었죠? 그 저지 투쟁한 게 월요일 아니었나요? 월요일이었죠. 예. 근데 지금 보면 일간 지지도 보면 네. 화요일 날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68.1%로 상당히 높았거든요. 수요일만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리얼미터 조사 네. 결과를 본다면 62.7로. 그렇기 때문에 꼭 김영철 그 문제하고 연결하기는 색깔론은 아니다. 네, 그렇게 조금 알겠습니다. 물론 어떤 행위가 나타났을 때 그 다음날 바로 여론이 나타나는 건 꼭 아닙니다. 네. 하루 뒤도 나타나고 2, 네. 3일 뒤에도 나오는데 뭐 그런 효과라면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상당히 많이 반등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게 공감대를 얻었다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자체도 굉장히 근소하거든요. 1%포인트 1%포인트. 반영된 거고요. 알겠습니다. 예, 화요일 날도 뭐 20.0 정도에 머물렀기 때문에 네. 그 효과다 보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대형 교회를 통해 퍼지는 가짜 뉴스가 어떤 건지 궁금해지는데 그게 그거 좀 지금 알려주세요. 계속 지속됐어요. 사실은 네. 설 때 제가 이제 설 연휴 때. 예, 설 연휴 때도 민심을 수령을 해보니까 네. 특히 영남권을 중심으로 특히 이제 5, 60대 여성분들 네.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특히 대형 교회 다니신 분들에서 아무래도 교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이 단톡방에 여러 가짜 뉴스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네. 그래서 심상치 않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가끔 저한테도 와요. 아 그렇습니까? 뭐 이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예. 그 김영철 박람 논란은 이제 네. 지난주에 사실 영향을 좀 미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에 낮게는 64.8%까지 아. 물론 굉장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 지지율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그렇죠. 수준으로 그래도 떨어졌거든요. 굉장히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럼요. 65% 20% 중반에서 예, 중반이면 이어간다는 거는 대단한 뭐 거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 이어간다는 게 그렇죠. 강세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김영철 논란은 이번 주 들어서부터는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러다가 갑자기 북미 수교 확 돼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이게 참 이럴 때 어떤 여론의 변화가 있을지 이것도 궁금한데 이 궁금한 건 역시 많은 시청자들께서 지방선거 어떻게 될 거냐 이거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네. 우리 박시영 부대표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방금 전에 저희가 오신환 의원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봤지만 네. 그 각 당이 서로 우리가 제일 잘할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수도권 특히 영남이 어떻게 될지 영남 중에서도 PK와 TK를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어제 이제 2.28 그 기념식에 직접 참석하셨던 대통령의 발언 말씀이 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지방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네. 어쨌든 집권 1년 차 만에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야당이 굉장히 정부를 공격하고 있죠, 대통령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발목 잡는 야당 이런 네. 어떤 프레임도 상당히 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 축은 대통령에 대한 평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간평가 성격이 굉장히 명확해졌다. 왜냐하면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문재인이 아니냐. 문재인과 반문재인 전선이 상당히 기본축으로 형성이 될 거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지방선거는 총선과 달리 인물 요인이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총선 때는 큰 바람이 불면 그런 구도가 잡히면 이게 되게 흔히 말하는 전국이 한 흐름을 확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 지방선거는 총선에 비해서는 인물 요인이 꽤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광역단체장의 후보의 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각 당에. 네. 사실 안철수 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이야기 나오는 것도 결국은 서울에서부터 수도권에서부터 바른미래당이 뭔가 한번 승부수를 띄워보겠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인물 출마한다는데요, 아까. 당연히 예. 출마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건 본인의 필요성도 있지만 당의 필요성도 있고 지금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고 유승민 대표가 같이 끌지 않으면 네. 바른미래당이 탄력이 붙기 어렵죠. 왜냐하면 인물들이 워낙 다른 인물들이 준비된 인물도 없고 당세도 약하고 특정 지역의 기반도 약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근데 네. TK 이번에 최대 전선은 수도권과 결국은 PK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PK. 예, 왜냐하면 대구 영북 쪽은 김부겸 장관이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과거보다는 득표율은 높아지겠지만 승리를 할 것이다라고까지는 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대구 경북은 자유한국당이 지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PK 특히 부산 경남이 굉장히 치열한 경합이 예상이 된다. 울산도 민주당이 승리하기에는 야권이 워낙 오히려 거기는 진보 진영들이 많이 분열돼 있습니다. 정당들 민중당, 그다음 정의당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네. 많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있고요, 당연히.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단일화를 연대를 해내지 못한다면 울산에서 어려울 거다. 민주당이 승리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오히려 경남 쪽에 김경수 지금 의원이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경남이 가장 치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가 경남을 사활적으로 이거는 내가 책임지고 선거를 치르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남에서 윤한홍 네. 지금 의원, 과거에 홍준표 지사의 측근이었죠. 윤한홍 의원이 굉장히 급부상을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여당에서는 김경수 차출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왜냐하면 김경수 차출론을 원하는 것은 기초단체장 민주당 후보들이 강력히 원하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본인들이 당선되기 위해서라도 네. 경쟁력 있는 도지사를 내보내야 한다. 아, 근데 후보를. 지금 국회의원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면이 네, 있어서 그게 좀 그럴 것 같아요. 김경수 의원은 계속 네. 주저했는데 네.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권하고 있어서 네. 출마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지금 대구 북구울 지역위원장 아니에요? 당협위원장? 근데 그 전에 이제 경남 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경남 네. 내가 책임지겠다. 특히 책임지겠다. 지난 대선에서 근소하게 네. 1% 남짓 0. 몇 %인가요? 그 네. 경남에서 문재인 후보를 눌렀거든요. 홍준표 후보가 당시에. 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얼굴을 걸고 자기가 진두지휘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하고의 경쟁은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뭐 이른바 묵시적 연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묵시적 이제 연대. 서울은 안철수, 그다음에 경기도지사는 남경필, 네. 인천은 유정복. 자유한국당이 두 개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이 서울을 가져가겠다는 목표를 갖고 상대 진영 지역에는 후보를 안 내겠다. 네. 이게 묵시적 연대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서울 같은 경우 당시 지난 대선 후보 지지율 진보 후보를 합치면 49%, 보수 후보 3명 합치면 51%였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한번 해볼 만하다고 이제 계산을 한 것 같고요. 바른미래당 역시 이제 그런 배경에서 이런 묵시적 연대가 물밑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겉으로는 단일화 네. 연대를 굉장히 거부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지지율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5월 중순 하순까지는 치열한 경쟁을 할 것이고요. 5월 이제 하순에 후보 등록하는 시점이 되면은 아마 묵시적 연대의 가능성이 수도권에서는 적어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만약 수도권 이 묵시적 연대에 의해서 지지율이 어느 정도 보수층이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네. 부산 경남도 충분히 묵시적 연대의 한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TK는 워낙 지금 현재까지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워낙 높고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TK에서는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긍정표가 이제 계속 높게 나오다가 이번 주는 다시 부정표가 높아졌거든요.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나 또 이 TK에서는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TK는 여전히 민주당에서 좀 어려울 거다.
의석을 가져가기 네. 좀 어려운 지역 중 하나인데 네. 서울하고 PK는 여전히 이제 그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네, 묵시적 연대를 해서 보수가 결집하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51대 49로 될까요? 일단 뭐 어떻게 될까요?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부산 얘기하고 예. 서울 얘기를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예. 부산은 지금 김영춘 장관이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이제 이전의 태도였고요. 버전이고요. 예, 바뀌었어요? 조금 흐름이 예. 출마하는 쪽으로 방향이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예. 분위기 자체가 예. 주변에서. 그렇게 본다면 이제 오거돈 전 후보, 네. 오거돈 전 장관. 전 예. 장관이 예. 실제로 어떤 입장을 띄우냐가 제일 중요한데 만약에 김영춘 장관이 출마하면 본인은 출마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거든요. 그 약속을 지킬지 아니면 또 오히려 경선에서 선의에 경쟁해주는 게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날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사는데 어쨌든 김영춘 장관이 지금 객관적 지지도만 본다면 오거돈 전 장관에 비해서는 좀 밀리거든요. 사실은 경쟁력, 본선 경쟁력 차원이. 네. 근데 이제 서병수 현 시장에 대한 지지도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네. 부산이 상당히 관심 포인트고요. 지금 이제 서울시장 문제는 네. 박원순 현 시장 측에서 최근에 예. 안 좋은 소식이 좀 하나 들려왔죠. 그 캠프에서 지난 선거에 예, 좀 성추행. 성추행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보도가 일어났고 최근에 이제 또 청와대 집권 여당 쪽에서도 이제 박 시장이 삼선 출마에 대해서 꼭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 시장이 특히 또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했을 경우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요. 네. 그랬을 때 박원순 시장으로서는 과거에 양보를 한번 받은 경험도 있고 해서 2011년에, 예. 이 모양새가 그렇게 각이 쓰지 않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좀 있는 것 그럼 같아요. 민주당 그래서 경선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예상을 하건데 6명이 지금 후보로 거론이 그렇죠. 되고 있는데요. 1차 경선을 컷오프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당헌 당규에는 3배수 이내로 이렇게 좁히게 돼 있거든요. 네. 2명 내지 3명으로. 되게 이제 3명 정도 할 것 같은데요. 컷오프를. 그래서 4월 초 정도에 3월 말에 4월 초 정도에 컷오프를 하고 실제 경선은 4월 말 5월 초 정도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컷오프 방식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것도 아직 결정은 안 됐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뭐 몇몇 사람이 결정하는 것보다는 여론조사나 뭐 이런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큰데 과연 3명 안에 누가 들어갈 건지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그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박 시장이 네. 출마를 실제로 강행할 건지 아니면 출마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건 모르는 거니까요. 네. 예,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의 상황 삼선 출마는 기정사실로 언론은 보도하고 지금까지는 있는데 그렇게 나왔죠. 근데 그게 아닐 수 향후 있다는 1, 2주 사이에 좀 변화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 뭔가 좀 알고 지켜봐야 한다.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네. 아니, 갑자기 뭐- 눈이 번쩍 뜨입니다. 이 뭔가 알지 아니, 않으면 그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아니지만- 빨리 실토하세요. 단독. 박시영 단독 빨리. 아니 모릅니다만 어쨌든 네. 이 전국이 상당히 요동치고 있어서 한 1, 2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출마를 그러면은 지금 재검토하고 있다. 아니, 박원순 시장 쪽이. 이제 워낙 건가요? 다양한 사람들이 네. 결합돼 있기 때문에 네. 박 시장을 둘러싸서 지지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양한 얘기들이 오고 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 이제 근데 뭐 박 그럴 수 시장 있죠. 네. 본인의 뜻이 어떤지는 정확히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네. 단정할 수는 없겠고요. 네. 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특히 이제 3배수 안에 만약 박 시장님이 출마하신다면 탈락자가 누구일까 이 부분도 굉장히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왜냐하면 네. 누가 지금 탈락해요? 정몽주 전 의원도 이제 출마를 결심하고 곧 출마 선언을 할 준비를 하고 언제 있는 출마 선언해요? 아마 3월 한 7일 다음 주네요. 네, 다음 주에 할 것 같습니다. 6일 내지 뭐 7일, 네. 8일 뭐 이 사이에 네. 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예, 그렇게 본다면 근데 현역 의원들은 지금 예비후보 등록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네. 그 현역 의원을 갖고 사실은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제약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못 하니까. 네. 지금 유일하게 6명 중에 예비후보 등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봉주 전 의원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현 시장님도 그렇게 못 하시고요. 예. 나머지 아, 4명의 선거법 때문에. 예, 4명의 예. 현역 의원들 예비후보 등록을 못 한 채 활동을 할 수밖에 없기 유일하게 때문에 자유롭게 뛸 수 있는 아마 사람이구만요. 평소에 역동적이신데 얼마나 자유롭게 뛸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어찌됐든 저희가 박원순 시장님 한번 모셔서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어쨌든 이게 뭐 선거법 여부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모셔서 한번 얘기를 네. 좀 구체적인 얘기는 직접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다시 이제 하겠습니다. 본선 얘기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요. 저는 MB 이제 구속 수사 여부가 네.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이제 MB가 서울시장 출신이고 그렇죠. 지금 현재 지지율 지표만으로 보면 민주당이 이제 초강세입니다. 이제 50%에 육박한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고 한국당이 18.2, 바른미래당이 9.4. 그러니까 이제 보수 정당 두 정당을 합쳐도 20%밖에 안 되는 약세를 네. 보이고
있습니다만 안철수 대 박원순 프레임으로 1대1 구도가 만약에 묵시적 연대에서 갖춰진다라고 하면은 MB 구속 수사 여부가 이제 앞으로 3월, 4월 달에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서 네. 보수층의 결집 양상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MB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이라든지 뭐 검찰 수사 얘기가 나왔을 때 항상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던 기록이 최근 몇 주간에 발견이 됐었습니다. 가령 이제 바레인 출국하는 그 공항 기자회견 때도 지지율이 한국당이 결집하는 양상을 나타냈었거든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을 본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이제 판결,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질 경우에는 서울에서 보수층이 결집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잘못한 행위가 다 나오는 거잖아요. 네. 범죄 행위가 나오고 범죄에 대한 그 법원의 선고가 검찰의 구형이 있고 뭐 이런 건데 근데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오른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어떻게 거죠. 봐야 그러니까 됩니까? 이게 사실 부패에 대한 단죄를 하고 있는 건데. MB 비리나 이런 거 있는 거 알겠다. 아는데 적정선에서 했으면 좋겠다. 너무 파헤치는 거 아니냐. 아니 이렇게 이제 그분들은 보는 거죠. 보수층에서는. 다수 국민들은 대충 덮고 넘어가자? 아니 다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분들 볼 때는 이렇게 약간의 문제 있고 어느 정권이나 다 부패가 있었고 다 비리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어느 정권이나 다 그게 약간의 수위의 차이지 정도의 차이지 과거는 뭐 다 깨끗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타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번 국면에서 1대1 구도에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보수의 유일구로 만약에 나오고 진보 쪽에서 뭐 박시장이 되든 아니면 제3의 인물이 나올 경우에 저는 그래도 진보 쪽에서 좀 우세하긴 할 거라고 봅니다만 다만 큰 격차가 나지는 않을 거다. 저도 좀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5%에서 많이 나야 10% 안짝에서 상당히 경험을 그 이유는 뭡니까? 큰 격차가 안 난다고 보는 이유는. 그러니까 한쪽에 확 쏠린 적이 별로 없어요. 지금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서 많이 나야 55대 45 게임일 거다. 그렇게 좀 보는 편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서울시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여전히 저는 높다고 보는데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정도가 이제 그 여의도 정가에 대부분의 이제 관측된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종의 견제 심리 같은 게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중도 표심이 지금 굉장히 많다고는 합니다만 1대1 구도가 되면 결국 보수냐 진보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항상 대략 뭐 5.5대 4.5 이런 그 이상으로 벌어지는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다만 한마디만 들면 안철수 전 대표의 호감도를 높이는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꽤 벌어질 수도 있다. 이제 끝내야 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1절과 함께한 이게 무기지원과 같은 효과라고 이제 한국당에서 주장하고 강하게 반발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보수층도 조금씩 그 동정심에 기반한 그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MB 수사에 대한 반대 의견이 또 27%인데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잠시 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20% 정도 나오고 바른미래당이 지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한 이후에 좀 소폭 그 하락해서 한 7%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양당을 합치면 대략 27% 정도 지지율이 나오는데 딱 지금 그 정도 수준으로 MB 수사에 대해서 구속 반대 의견이 나타났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도 소폭 지금 약간 그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이제 결정적인 이번 주의 요인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구형 양에 기인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투 운동 지지한다고 말씀하신 게 2월 26일 월요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월요일 날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여론조사에 반영되면 화요일 날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은 큰 틀에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더 크게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찌됐든 이제 그 몇 가지를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정당 지지는 자유한국당이 조금 오르고 바른미래당 그리고 그 정의당 뭐 이런 다른 정당의 지지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번 주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제 틀에서, 그 민주당도 0.1% 포인트 오른 49.4%인데 일간으로 오면 이제 수요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 때문에 조금 빠졌다는 거. 근데 원래 더 오를 수 있었는데 네. 횡보했다는 것이고요. 자유한국당은 20.3%로 보수층이 좀 결집하면서 1%포인트 올랐고 방금 이제 오신환 의원 나왔습니다만 네. 바른미래당이 7.2%로 2주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그 당명이 주는 아직까지 그 인지도가 높지 않은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지지율이 좀 약세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른미래당은 일단 바른정당을 먼저 떠올릴 그렇죠. 수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바른정당이 저희가 이제 그 기존 정당 구도로 조사했을 때 마지막 지지율이 대략 6% 정도였었거든요. 네. 6% 정도 가까이 지금 수렴을 해가고 있는 것이고 네. 또 미래라는 그 단어가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2년도에 창당했던 한국미래연합이 있었고요. 네, 네. 또 친박 성향의 미래연합이라는 정당이 맞아요. 2010년도에 네. 이규택 전 의원이 만들었었는데 미래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과 더 그 연상이 되는 단어란 말이죠. 뭐 어떤 노림수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 보수층의 결집 현상을 좀 그 어떤 셈법이 있지 않았나라는 이제 추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정당과 미래, 그건 보수층을 보다 겨냥한 네이밍이 아니었나 싶은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포지셔닝이 굉장히 중도나 보수 쪽으로 치우쳐져 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저는 이제 미래당 이미지는 아까 말씀하신 이택수 대표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친박 미래연합이었나요? 한국미래연합이 있어요. 한국미래연합. 미래연합이 예. 또 뭐 따로 그것도 있어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안철수 대표가 미래에 대한 키워드를 과거에 좀 선점한 게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또 이공계 이런 어떤 대표성을 좀 띄고 미래에 대한 키워드를 과거에 대선 때는 좀 선점한 효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미래를 고집하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근데 그렇게 저는 이게 좀 예. 노선을 정확하게 밝히기가 어려워서 미래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는데. 중도 보수냐 네. 뭐 이제 그 국민의당의 정체성은 뭐 진보 중도 진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바른 정당은 중도 보수, 중도라기보단 보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서 뭐 진보와 보수를 한꺼번에 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크니까 가뜩이나 국민의당 만드는데도 이 진통이 컸는데 이것 때문에 또 논란이 생겨 그러지 말고 그냥 미래로 퉁 이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이념 색채가 좀 그 적은 용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미래가 또 새 정치와 이제 부합하는 안철수 전 대표가 좋아하는 용어긴 한데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연상시키는 국민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차라리 네. 뭐 이렇게 조합했을 거라면 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애초에 바른국민당으로 했으면 바른국민당. 양당의 지지율이 지금 계속 남아있을 텐데 지금 바른미래당으로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지지율이 바른정당의 지지율을 수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마 이제 네이밍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시기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있는데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추락돼 있고 양당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예, 특히 예. 이제 국민의당 내용이 컸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는 거의 없는 예. 것 같고 현재적으로 예. 본다면 이번 그 MB 구속 수사 찬반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 중에 특이한 거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네. 바른정당 지지층이 찬반이 거의 팽팽하게 나왔어요. 찬성이 42, 반대가 45. 그러니까 바른정당 지지층은 MB 구속 수사에 관련해서도 입장이 네. 반반으로 딱 엇갈린다. 물론 이제 그 자유한국당은 다수가 찬성하는 아니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네. 다수가 자유한국당에서는 바른미래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엇갈리더라. 이게 특징이었고요. 네. 두 번째는 지역별로 보면 TK가 고립되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박근혜 대통령 30년 구형에 대해서 조사했어도 비슷한 결과가 뭐 나오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TK만 좀 다르고, 네. 부울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찬성이 높았다. 63.5%에 찬성하고, 반대는 34.9%에 불과했다. 네. TK는 찬성이 40이고, 반대가 44로, 근소하게 반대가 좀 높았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 향후에 어쨌든 지방선거의 흐름을 좀 더 네.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영남권이 TK와 PK가 좀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이 대목에서도 좀 엿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저희 시청자 오늘 3.1절 기념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외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더라고요. 네. 서대문 형무소에. 네. 거기 혹시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서대문 형무소에? 아니 그쪽에 살지는 않고 상암동에는 살아봤는데 아니 형무소 안에. 형무소 안에? 그건 저기 정봉주원의 주택이 아닌가요? 그게? 감옥 전문. 네. 제가 한번
구경을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정말 그 한 사람 먹방 이런 데는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독립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냥 그날만을 기다렸던 독립운동가를 생각하면 진짜 네. 가슴이 미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그 어제 그제인가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었잖아요. 네. 징역 30년. 네.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근데 일단 사실 저는 법적 판단을 떠나서 네. 국민들 마음속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좀 지워진 지 오래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저도 그랬고 많은 국민들도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국민들도 꽤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네. 좀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응당 그 정도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네. 봤던 분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요. 물론 이제 그 자유한국당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하게 남기는 하더라고요. 차라리 뭐 사형보다 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차라리 사형을 예, 이런 뭐 식의.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던졌는데 어쨌든 보수층들이 볼 때는 상당히 결집할 수 있는 계기는 되는데 다만 이게 워낙 보수층이 좀 협소화돼 있고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거 계기로 뭐 보수층들이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뭐 크게 반등할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약간 이제 무당파로 빠져 있었던 숨은 보수표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이념 대결들을 부추겼거든요. 네. 그 평창 올림픽 계기로 해서 북한 사람들의 어떤 박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지 시위도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세게 하면서 이 MB 부속 수사나 앞으로 있을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구형 이런 문제를 묶어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세게 각을 현 정부가 좀 세우면 이반됐던 보수층들의 그 결집을 하고 그거에 그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바른미래당이 아닌 네. 그쪽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게 아닐까 계기로 본다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이 정확하신 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이미 마음에서 지웠다. 그 말씀이 정확하신 게 뭐냐면 그날 그 실검에 전현무 한혜진이 장식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구형이 선고되면 이게 훅 올라가서 실검 1위를 해야 되는데 전현무가 계속 그 실검 1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미 그 마음이 많이 떠났구나.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하튼 보수층에서는 이제 받아들이는 강도가 좀 네. 중도 진보층하고는 달랐던 것 같은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월요일 날은 68.2%로 강세로 네. 시작을 했는데 화요일 날도 68.1%로 이제 횡보를 했고요. 근데 수요일 날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형 다음 날입니다. 네. 많이 떨어졌는데 62.7%로 대구 경북하고 또 부산 울산 경남 영남권하고 또 서울도 떨어졌고요. 또 60대 50대에서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1심이 이제 꼭 나오겠습니다만 네. 일단 검찰 구형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상당수 국민들은 월 화요일까지는 이제 올림픽 그 영향으로 지지율이 많이 이제 오른 상황에서 강세로 시작을 했는데 또 월요일 날은 이제 김영철 방한 저지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이제 굉장히 거셌었습니다. 네. 근데 2014년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남북 그 장석급 회담 때 그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이었나요? 새누리당이었나요? 그쪽 에서는 또 새누리당, 환영하는 모습을 새누리당. 보였었는데 예, 예, 예. 이제 갑작스럽게 또 이제 그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모습 때문에 많은 그 SNS상에서는 그 네.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네티즌들이 많았었는데 아무튼 그게 오히려 이제 역풍으로 작용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올림픽 효과와 함께 네. 이 김영철 방한 저지 논란 때문에 좀 강세를 보였다가 수요일에는 확실히 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 소식 때문에 좀 빠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딱 요거 저는 이제 두 가지 한 요인 포인트 같아요. 때문에. 하나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여러 지표를 보면 네. 자유한국당이 조금 반등했고 대통령 지지도 빠지고 민주당 지지도 좀 주춤하고 네. 이런 객관적으로 보면 그날 있었던 민주당 지지율은 얼마나 돼요? 49.4%로 큰 49.4. 변화가 없었습니다. 큰 변화는 당일날 당일날 수요일만 네, 수요일만은 예. 조금 빠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요인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또 한 요인은 최근에 그 미투 운동 관련해서 저는 그 문화계를 중심으로 약간 진보 성향 인사들이 이름들이 많이 거론이 됐지 않습니까? 네. 뭐 고은
뭐 이윤택, 그다음 뭐 박계동 뭐 등등등 몇 분들이 거론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을까 저는 좀 추정합니다. 아직 뭐 근거는 명확하지 않지만 네. 그리고 또 그 김어준 총수가 진행하는 뉴스공장에서 여러 발언들이 또 좀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런 등등이 다소 영향을 같이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이렇게 지표에 드러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미투 운동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는 추정할 건 뿐이지. 추정일 뿐이지. 뭐 근거는 없습니다. 사실. 네, 근데 사실 이게 진영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성범죄는 예, 뭐 발본색원화 네, 해서 맞습니다. 다 이건 뿌리 뽑아야 되는 적폐 중에 적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찌됐든 큰 틀에서 보자면 이걸 어떤 마음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날만 예컨대 이제 두 가지 말씀을 주신 건데 이택수 대표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이 상당히 이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대구, 경북, 수도권, 서울 그리고 60대, 50대 그러니까 중장년층 이상에서 이게 지지율이 빠졌다 이렇게 본 거고 박시영 부대표께서는 미투 운동도 한몫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두 분 각각 분석을 해주셨는데 왜냐하면 저는 조금 이렇게 보는 게 우리가 이번에 오늘 지금 MB 구속 수사에 대해서 그 얘기도 여론이 해야 나왔지 되죠. 않습니까? 예. 찬성이 67.5, 반대가 26.8인데 네. 남녀 간의 차이를 저는 유심히 봤어요. 이런 사안이 아까 박근혜 30년 구형하고 좀 비슷한 사안일 수 있는데 MB 구속 수사가 네. 보면 이 대통령 지지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MB 수사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를 성별로 따져보면 네. 여자는 65%가 찬성한 반면에 남자가 70% 찬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의 찬성률이 여성층이 다소 낮습니다. 남성보다 5%포인트 낮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정 지지도는 계속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여성층이 남성들에 비해서 다소 낮다는 것은 약간 그런 어떤 이 쉽게 얘기하면 구속하고 이렇게 좀 엄벌을 차하고 이런 등등에 대한 네. 여성들이 갖는 네. 약간 뭐랄까요. 약간의 동정 여론이랄까, 약간 동정. 약간 예. 그런 심리들이 여성층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역 30년 불쌍하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약간 그 정서가 예. 남성들보다는 여성층에서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영남권이나 서울. 박근혜 30년 부분에 대해서 구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남녀 중에서 어떤 층이 당일날 빠졌는지는 사실 통계표 자료가 없어서 네. 제가 명확하게 근거를 대지는 못하겠지만 네. 약간 중장년층의 여성층에서 다소 조금 뭐 무당파 성향이 있거나 과거에 보수층이 있지만 이탈했던 이런 분들이 조금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네. 추정해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여론조사는 이렇게 나왔지만 네. 이게 물론 이 자유한국당에서 거세게 반발을 하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국민들은 이렇게 큰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그 정도의 잘못을 했다 이렇게 보는 네. 시각 아닙니까? 그렇죠. 네? 대다수가 그렇게 봅니다. 예. 대략 이제 적폐청산이냐, 아니면 이제 정치 보복이냐, 뭐 이런 프레임의 질문들을 하면은 60% 이상이 적폐청산이다라고 이게 이제 옳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MB에 대한 구속수사 찬성 의견이 68%면 네. 뭐 10명 중 7명가량으로 지금까지 늘상 나오던 적폐청산의 공감대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예. 이제 문제는 지금 그 야권 표심이 조금은 이완돼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지방선거가 다가오기도 하고 네. 또 그 평창 올림픽이 이제 평양 올림픽이냐의 논란 등등으로 인해서 보수층이 좀 결집하는 양상인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구형 생각보다는 뭐 약간 높거나 뭐 아니면 예상대로 나온 거라고 이제 봅니다만 사실상